가장 빠른 연예가 소식, 연예가 라이프 7시 연예 뉴스 시작합니다. 방송에선 파혼 직전처럼 싸우더니 하루 전 유튜브에선 사이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MBN 돌싱글즈에서 만나 재혼을 앞둔 심규덕 이하영 커플 이야기인데요. 그제 방송된 JTBC 연애전쟁에서 두 사람은 파혼 얘기가 나올 만큼 심각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심규덕은 40만 원, 헤어밴드 같은 이하영의 소비를 지적하면서 정작 본인은 매달 400에서 500만 원을 운동에 썼고요. 전처와 쓰던 침대를 그대로 쓰고 짝퉁 결혼 반지까지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네 머리를 닮으면 어떡하냐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보다 못한 서장훈도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까부냐며 정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방송 하루 전에 터졌습니다. 두 사람이 유튜브 채널 니덕내 탓을 열고 실제로는 사이가 좋다며 방송 속 갈등을 부정한 겁니다. 진정성을 보증했던 이효리만 머쓱해졌습니다. 가짜를 싫어한다던 그 말이 무색해진 거죠. 시청자를 기만했다. 결국 유튜브 홍보용 출연이었냐.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커플의 해명 어떻게 보시나요? 데이트 차 안에서 11분 동안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솔로 역대 첫 냉전 커플입니다. 어젯밤 방송된 나는 솔로 32기 영철과 영자 이야기인데요. 식당에 도착해서도 날선 말투로 부딪히더니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영자는 눈물을 쏟았고 영철이 휴지와 사탕을 건넸지만 사탕을 자꾸 권하는 과한 배려에 오히려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영철은 우리 그냥 오빠 동생 하자며 먼저 선을 그어버렸는데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송 말미 반전이 나왔습니다. 슈퍼데이트권 팀전에서 영자가 갑자기 투지를 불태운 겁니다. 영철과 한 번 더 데이트하기 위해서였죠. 이 모습에 이희경은 이거 봐 안 끝났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순항 중입니다. 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영식을 택했고 광수는 옥순 등에 붙은 핫팩을 보고 날개 디자인인 줄 알았다며 플러팅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선택이 코앞인 지금 영자의 미련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평이 쏟아지는데 관객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오늘 누적 253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8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적수가 없는 독주인데요. 곡성 이후 10년 만에 돌아온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의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까지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합류한 글로벌 대작입니다. 기록도 폭주 중입니다. 3일 만에 100만, 5일 만에 200만, 올해 최단 기록인데요. 개봉 8일 만에 올해 개봉작 관객수 6위, 토이스토리5도 사정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평가입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어렵다, 불친절하다는 혹평과 나홍진이니까 가능한 영화라는 호평이 맞서는 중인데요. 논란이 오히려 궁금증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직접 확인하러 극장에 간다는 거죠. 비무장지대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로 시작되는 미스터리. 과연 어디까지 흥행할까요? 여러분은 호프 보셨나요? 호불호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탕웨이가 12년 만에 둘째를 등남했는데요. 그녀의 나이가 47살입니다. 탕웨이가 어제 직접 사진을 공개하며 둘째 아들 출산을 알렸습니다. 김태용 감독과 결혼 12년 만의 경사로 출산은 홍콩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사람은 2014년 결혼해 2016년 첫째 딸 썸머를 낳았습니다. 딸에 이어 10년 만에 아들까지 두 아이의 부모가 된 거죠. 사실 이번 임신은 지난 4월 탕웨이가 SNS로 직접 알렸는데요. 전혀 예상 못한 일이라 매우 기쁘다며 집에 망아지 한 마리가 더 생긴다는 귀여운 표현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47, 적지 않은 나이의 출산 소식에 국내외에서 축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탕웨이는 김태용 감독과 영화 만추로 인연을 맺어 국경을 넘은 사랑으로 유명하죠. 헤어질 결심으로 한국 관객에게도 각별한 배우라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 식구를 맞은 탕웨이 가족 따뜻한 축하 댓글 남겨주세요. BTS비가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팬들이 먼저 난리가 났는데요. 차미슬이 오늘 첫 글로벌 캠페인 마이 페이버릿 차미슬을 공개했습니다. 모델은 비, 차미슬 역사상 첫 글로벌 앰버서더입니다. 광고 내용이 재밌습니다. 파티에 가던 비가 엉뚱한 장소에 잘못 들어가는 해프닝인데요. 낯선 사람들과 얼떨결에 건배하는 표정 연기가 웃음 포인트로 꼽힙니다. 새 글로벌 슬로건은 Feel the Moment,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순간을 채운다는 의미죠. 공개되자마자 일본에선 너무 아름답다, 따라 마시고 싶다며 야후 재팬이 도배됐고요. 소주를 몰랐던 해외 팬들이 차미슬을 검색하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국민 소주의 얼굴이 된 비, 광고 효과는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회사가 부도났는데 에어컨 안 나온다는 한마디에 역풍이 거셉니다.
티빙 환승연애 출신이자 JTBC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이나연 이야기인데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JTBC 출근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설명란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돌아보니 회사가 부도났다고 적었고요. 회사를 나가게 되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우울했다는 심경도 털어놨습니다. 문제는 영상 속 발언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가, 에어컨이 안 나온다, 너무 덥다며, 이런 말 한다고 잘리진 않겠죠? 라고 덧붙인 건데요. 자막엔 아직 백수 아님이라는 문구까지 달렸습니다. 댓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경솔하다는 지적부터 다른 직원들은 힘들게 버티는데 말의 파장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직장 생활을 개인 채널에 중계하는 거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JTBC는 지난달 206억 원 디폴트를 선언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머였을까요? 경솔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변도 음성, 모발도 음성, MC몽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 혐의로 고발됐던 MC몽 경찰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변호인은 마지막 다리털 검사도 음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이면택 전 의사협회 회장이 졸피뎀 대리 처방 의혹으로 MC몽을 고발한 건데요. 전 매니저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폭로에 MC몽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음성 판정으로 무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년 만에 단독 콘서트 아이스깨끼로 무대에 돌아옵니다. 억측과 오해 속에 숨지 않겠다. 가수는 무대에서 증명하면 된다는 각오도 남겼는데요. MC몽의 컴백,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지원이 공을 던진 날, 보스턴이 80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따로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원은 22일 우천 연기 끝에 한국 배우 최초로 펜웨이파크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포수는 레드삭스 레전드 김병현, 수신호를 주고받고 완벽한 폼으로 공을 뿌렸는데요. 공은 그대로 스트라이크 존에 꽂혔고 관중석에선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보스턴이 볼티모어를 6대3으로 꺾고 15연승을 내달린 겁니다. 1946년 이후 80년 만에 나온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데요. 하루 2경기 더블헤더 2차전까지 이기면 구단 신기록이 됩니다. 현지에서도 하지원을 승리 요정으로 부르는 분위기죠. 하지원은 역사적인 구장에서 시구하게 돼 영광이라며 교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시구 한 번에 80년 만에 대기록까지 하지원의 기운 어떠셨나요? 얼굴은 철저히 가렸는데 연애는 인정했습니다. 아오리의 기습 발표인데요. 구독자 77만 유튜버 아오리가 어제 SNS에 데이트 일기를 올렸습니다. 새우에 캐비어를 얹어 먹었다는 평범한 맛집 후기인 줄 알았는데 예, 그렇죠. 연애 중입니다. 라며 웃음 섞인 고백을 덧붙인 겁니다. 본인도 갑자기 이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정신이 나갔나라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남자친구와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영상도 공개했는데 훤칠한 키와 피지컬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만 얼굴은 끝까지 가렸습니다. 올라프 기대감은 절대 지킨다는 게 본인 설명인데요. 댓글엔 언니 축하해요. 선남선녀다. 꽃길만 걸어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아오리는 2018년 하트 시그널 출신 서주원과 결혼했다가 2022년 이혼했는데요. 4년 만에 되찾은 설렘, 새 출발을 알린 셈입니다. 훈남 남친의 정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따뜻한 축하 댓글 남겨주세요.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곧 낳는다. 소문이 무성했는데 사진 몇 장으로 끝났습니다. 트로트 여신 홍진영의 임신설 이야기인데요. 홍진영이 어제 SNS에 5조 년 만에 청바지라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늘색 민소매에 와이드 데님, 볼캡까지 꾸안꾸 스타일이었는데요. 시선을 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군살 하나 없는 납작한 배였죠. 몸에 붙는 상의에도 매끈한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고 근접 셀카에선 맑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가 빛났습니다. 사실 홍진영은 과거 행사장에서 볼록해 보이는 바해 때문에 임신설에 휩싸였는데요. 방송에서 직접 그런 거 아니다. 그때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명까지 했었죠. 벗으면 장난 아니라던 그 말, 이번 사진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소문은 사진 한 장이면 정리된다. 홍진영의 정면 돌파였습니다. 여러분은 홍진영의 근황 어떻게 보셨나요? 지하철 표지판이 범계에서 버거로 바뀌었는데 범인이 자수했습니다. 스윙스입니다. 온라인을 뒤집은 이 사진, 4호선 범계역 표지판인데요. 누가 글자를 살짝 바꿔서 범계역이 버거역이 돼버렸습니다. 다들 범인을 궁금해하던 그때 스윙스가 SNS에 기사를 올리며 한마디 남겼죠. 내가 했어. 미안해. 물론 진짜 범인인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스윙스는 하루에 햄버거를 4개씩 먹을 만큼 유명한 햄버거 광인데요.
버거 사랑이 낳은 완벽한 타이밍의 자수 개그였던 셈이죠. 한편 스윙스는 영화 타짜, 벨제부의 노래 예고편에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변요한 노재원과 함께 글로벌 도박판의 씬스틸러 아브라함 역을 맡았는데요. 범계역 자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